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원작품 대 애플에 대한 실망, 파친코를 향한 일본의 극단적인 반응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의 조선인과 생존을 위해 일본에 건너온 제일코리안 1세대의 인생을 그린 애플 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세계의 호평이 뜨겁습니다. 다만 일본 현지 네티즌과 평가단에서는 파친코의 작품성과 이 드라마가 취급한 작품의 분위기, 역사적 고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대출 대기자만 20명, 일본의 평론가의 호평도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일본의 외신 및 관계자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보면 파친코를 향한 일본의 분위기는 한국이나 서유럽권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얻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화제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익명을 희망한 제일코리안 A씨는 일본에서는 애플 TV 플러스의 점유율이나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에서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을 소비하는 OTT 시청 패턴이 너무 고착화돼 새로운 OTT나 작품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합니다. K드라마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도는 높지만 파친코는 소재나 주요 인물만이 제일코리안 및 일본인으로서 등장하는 것만으로 미국에서 미국인 제작진이 작성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친코의 원작이 된 재미코리안 작가 이민지 씨의 동명의 원작 소설에 대한 주목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일본에서 유학해 현지에서 취업했다는 회사원 민지영 씨는 파친코의 공개 시기에 맞춰 원작 소설의 일본어판이 출판되었다며 드라마는 아직 전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내용을 알고 싶어 원작 소설을 빌리려 도서관에 갔지만 예약자만으로 20명을 넘어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파친코를 시청한 적이 없지만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서적을 구입한 사람의 감상을 듣는 트윗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드라마를 시청한 일본 네티즌과 평론가들은 파친코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SNS에서 영화평론 활동을 하고 있는 한 트위터 유저는 운명과 시대에 휘말렸던 당시 제일코리안의 삶이 엄청나게 세세하게 조종해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파친코 구슬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애플 TV 플러스 시리즈가 나온 최고의 감동적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넷 유저는 한류 드라마의 팬으로서 한국의 제작진이 이 드라마를 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의문을 느낀다면서도 오히려 이방인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인이 드라마를 제작했기 때문인지 제3자 입장에서 훨씬 감정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느낌으로 거부감이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미나레에서 재미코리안 여성으로 등장한 여배우 윤여정이 제일코리안으로 연기한 점도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구구 넷 유저는 애플의 일방적인 한국 편향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 문제는 파친코에 소재한 내용을 역사의 왜곡 및 미화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구구 세력과 아직 원작 및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은 네티즌들의 우려의 시선도 못지않게 반반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구구 네티즌들은 애플 TV 플러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항의성 트윗을 하는 한편 불법 도박인 파친코 산업을 운영하는 8알에서 9알 이상이 모두 제일코리안으로 정당성 없는 방법으로 일본인의 돈과 토지, 권리를 빼앗은 범죄자라며 일본 정부와 야쿠자는 오히려 이에 눈을 뜨고 암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인 실수를 인정하지만 제일코리안을 단지 미화하고 일본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다른 구구 네티즌은 미국의 대형 OTT인 애플 TV 플러스가 조선인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가진 작품을 제작해 세계에 내놓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애플 TV 플러스를 시청하지 않겠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 TV 플러스가 유튜브에서 무료 공개한 파친코 1화 에피소드 영상이 560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및 TV 비평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이 98%, 관객 평가는 9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일본 반응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럼 보자. 구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드라마를 보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네요. 애플 TV 자체가 아직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콘텐츠적으로도 아마존 프라임이나 넷플릭스에 정착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독자적인 콘텐츠로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강하고 디바이스로서의 아이폰의 매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콘텐츠로서의 애플 TV는 앞으로 늘어날지 어떨지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 것이 아닐까요? 이것으로 일본이 나쁘게 되는 거야. 주인공이 속은 것도 일본인이 아니고 스스로의 의사로 일본에 왔을 텐데 아는 사람이 이민호는 일본을 심하게 다루는 드라마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 파친코 보았습니다. 매우 멋진 드라마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해온 다양한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평가되고 있으며 여러분도 꼭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시청하지만 파친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종전에 혼란시의 토지를 불법 점거해 파친코 가게를 세우기도 했으니까요. 도서관의 대출 대기자만으로도 20명. 매번 이런 느낌. 원작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 거야. 학교에서 깊이 배우지 못했던 일본의 부의 역사의 공부를 재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평가되는 것 같지만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화자찬. 보고 싶은 것은 거의 이민호의 팬.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 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원래 일본이 반도를 식민지화라고 하지만 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진행하고 철도를 깔고 도로를 확장 정비, 상하수도 정비, 반도의 수명이 2배 되어 인구는 증가, 수학은 2배였다. 거기에 식민지의 인간이 일본 본토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이 역사적 사실 인식에 편견을 가한 교육을 검토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대등한 교제는 영원히 무리겠지요. 일본인도 조선합병시대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애플이 제작하고 있는 곳이 문제입니다. 공평하게 역사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이 작품을 본 사람은 치우친 인식이 될 것 같아. 식민지라고 써있는 곳에서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기사, 역사 공부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애초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정말해버리는 무서운 나라다. 반일국이 어째서 일본에서 팔려고 하고 있을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끊임없이 반성과 배상을 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세가 이러는 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정부의 자세는 단호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요즘 다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